상속세라고 하는 게 뭔지는 다 아실 거니까 특별하게 제가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상속세가 부과될 때 보시면은 그 상속을 받았거나 뒤에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중요한 포인트냐면 유증이나 사인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지금 대단한 깊이 있는 강의를 할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직계 존속이 사망했을 때 직계 존속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있을 때 그건 당연히 상속세를 부과한다 보시면 되고,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상속, 기본적으로 민법상 말하는 어떤 상속의 범위보다는 상속세에서 말하는 상속의 범위가 더 넓다 보시면 돼요. 그 상속 재산에 뭐가 들어가냐? 유증과 사인증이요. 아시겠지만 내가 유언에 의해서 사전에 증여를 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직계 비속이랑 사전에 증여를 한 게 있다. 둘 다 사전에 증여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냥. 두 개 법률 행위가 다른데 하나는 단독 행위고 하나는 계약 행위다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쉽게 돌아가시면은 지금 현재 상속 재산 말고도 과거에 한 게 있으면 혹시나 증여한 게 있거나 또는 유언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이 사람한테 줘라. 이게 유증이잖아요. 사인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랑 계약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이런 것들도 상속세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 정도 느낌만 일단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그 기사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권리의 그 결격권자로 최근에 논의되는 거 혹시 그 민법 개정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건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 그냥 그 개념이니까 한번 이해해봐요. 태아는 상속권자가 돼야 한대요. 태아. 임신에 들어가 있는 태아. 상속권자일 거 아닐까. 상속권자에 들어가요. 태아도 상속권자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 애를 베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 상속권자가 될까? 근데 누구도 있었냐면은 남편의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계셨어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남편이 죽은 거야. 교통사고로. 근데 재산이 좀 있었나 봐. 재산이 좀 있었나 봐. 그럼 누가 상속권자예요, 지금? 그러면은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잖아. 근데 직계 비속이 태아 상속권자라니까? 그러면 배우자하고 상속권자니까 그 두 사람한테 가는 거고 엄마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어떻게 했냐면 낙태를 했어. 이걸 애를 지워버렸다고.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이 애가 돌아가셨을 때 태아가 있으니까 직계 비속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아까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일상속권자라며. 그럼 내려가는 거잖아. 근데 지워버린 거지. 지워버리고 지가 다 받은 거예요. 상속 개시로 따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적격 상속권자가 아니다라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게. 응? 이게 의도적으로 지운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 그 유산하신 분, 그 낙태하신 분 졌어. 그래서 그 사람은 상속권자로 안 되고, 엄마가 받았지.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돈이 관계 끼면은 별짓을 다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은요. 아까 유류분 얘기했었죠. 언제 유류분 생긴다고 그랬어요? 사전에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유류분의 법적 이슈를 항상 고민하라고 했죠. 유류분은 조금만 들으셔야 돼. 이게 유류분 되면은 상속세가 재산이 엄청나게 계산이 꼬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 사전에 증여하는데 여러분 법적 상속권 염두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비율 있죠. 그거보다 내가 못 받은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상속권자 입장에서는 야, 내 몫을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자식이 3명 있는데 한 사람한테 몰빵을 준 거야. 유언으로. 그래 버리면 나머지 상속권자들이 굉장히 황망하겠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유류분이에요. 아까 순서가 뭐가 1순위였죠? 유언이 1순위였잖아요. 협의 분할이 됐으면 유류분에 대한 이슈가 안 생기겠지. 언제 유류분 이슈가 생길까? 유언일 때. 그럼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놓은 거야. 돌아가시면 변호사가 까겠지. 보니까 자기한테 물려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딴 사람은 다 준 거지,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럼 아무리 아버님을 좋아했지만은 그렇게 자기 자식, 나머지 형제자매는 다 준다고 자기한테 안 준다고 하면 되게 사람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 미안하지만 유류권 행사할 거야. 그럼 유류분권자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게 권리가 얼마까지 생기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우자나 여러분 직계 비속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 비율 있죠, 아까. 그거의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한 놈한테 다 몰아줬어. 근데 나머지 형제가 알았어.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 배우자 없다 가정하고.
아버지가 100을 물려줬어, 한 놈한테. 유언으로. 얘는 못 받은 거야. 그럼 나는 100 중에서 얼마나 유류분권자로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법적 상속권이 얼마라고 했죠? 배우자 없으면은 반반이겠지. 그럼 50은 받았어야 돼. 근데 그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 그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다? 25까지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사전 증여할 때 유류분수령 들어와도 얘가 받을 수 있는 맥스는 25야. 그럼 25 정도로 확보를 시켜줘야 유류분수령이 안 들어온다고. 들어갈 실익이 없으니까.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소리예요. 한 놈한테 몰아주고 싶어도 유류분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얘가 받을 수 없는 권리만큼만 딱 줘버리면은 어차피 들어와야 가져갈 게 없다. 그럼 안 들어온다고. 그 정도는 고민하고 뭐다 사전 증여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놈이 아무리 이쁘고 한 놈이 아무리 뭐다 비기 싫어도. 이게 분쟁 붙으면 형제자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야. 내가 첫 번째 말했지만 세금은 내면 됩니다. 가족 간의 우애가 다 깨지는 것은 진짜 이건 최악인 것 같아요. 나봐요. 내가 상속주택을 승계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상속주택 하나만 있을 때 근데 내가 기존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셔갖고 주택을 상속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 안 나오지만 2주택은 세금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럴 때 상속주택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죠. 그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이 내려온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세대 2주택일 때 내가 주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상속받아 2주택이 됐어요. 기존에 살던 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주택수가 2주택이잖아. 근데 상속주택은 제외한다고. 그럼 내가 1세대 몇가 되는 거예요? 1주택이지. 그러면 10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세금 안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내가 살던 집 판 게 아니고 상속주택을 팔았어. 그럼 미안하지만 뭐다? 2주택으로 보는 거야. 지금 대하는 거 맞아요? 다시 상속주택을 받았다. 그럼 기존 주택이 있던 사람이 그럼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이 상속에 대한 이벤트로 뭐 영향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없는 거로 보라는 거야. 그럼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지. 근데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다.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 더블 텍스 내야 되는 거 이거. 더 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판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팔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살던 것부터 먼저 팔고 상속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걸 먼저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주택을 한 사람이 받지 않고 또 뭐 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여러 사람이 공동보다 소유로 주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 자식이 여러 명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아까 상속주택은 아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공동등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상속주택의 혜택을 누가 받는 거냐? 가장 등기해서 지분이 높은 사람이 그 상속주택을 받은 걸로 본다고. 다시 내가 34. 그 다음에 내 동생 둘이가 나머지 뭐 얼마 받아. 내가 제일 지분이 높은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두 친구도 뭘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제일 지분을 많이 받으면 상속주택에 대한 혜택은 얘가 받는 거라고 얘가. 아까 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뺀 다음에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지분이 똑같다? 그럼 누가 하게 되냐면은 그때 돌아가실 때 거기 뭐다 같이 살던 사람. 됐죠? 아니면 살던 사람도 없어? 그럼 최연장자. 그 사람이 상속주택 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고.